그날 밤 82살의 할머니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 담은 그 편지는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었죠. 아무도 모르는 사이 그녀는 요양원을 빠져나가 한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50년간 원망했던 그 남자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려는 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편지 속 진실을 안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24년 가을 서울 노원구 한 요양원. 새벽 5시.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 때 정순덕 할머니는 이미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간병사들이 오기 전까지 혼자만의 시간이 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죠.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순덕 할머니는 작은 한숨과 함께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3년째 매일이 똑같았어요. 오전 8시 아침 식사, 오전 10시 건강체조, 오후 2시 간식 시간, 오후 6시 저녁 식사, 오후 8시 취침 준비. 규칙적이지만 무료한 일상의 반복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들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50년 전 첫사랑과 함께 산에서 따왔던 바로 그 들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김철수. 50년 만에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동시에 평생 원망했던 사람.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믿어왔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죠. 간병사 박미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아, 그래. 금방 나갈게.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날 오후 순덕 할머니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50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그 일기장을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젊은 시절의 자신이 적어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철수야, 왜 나를 두고 갔니? 왜 아무 말도 없이?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은 5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죠. 그날 저녁 면회 시간, 순덕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인 아들 정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찾아오는 면회였죠.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그저 그래. 늙으면 다 똑같지 뭐. 차가운 대화였습니다.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민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30분도 채 앉아있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머니,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하지만 민호가 나가려는 순간 순덕 할머니가 불쑥 말했어요. 민호야, 김철수라는 사람 아니? 민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아니야, 그냥 문득 생각나서.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입에도 올리지 않았던 그 이름. 자신의 친아버지이자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남자의 이름이라는 것을.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사람을 생각하세요? 잊으셔야죠. 50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는구나.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11시, 요양원이 조용해진 후 순덕 할머니는 홀로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쓰는 편지였죠. 철수야, 나는 지금 너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어. 50년 동안 한 번도 용서하지 못했던 너에게. 너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니? 임신한 나를 두고 떠났을 때 나는 죽고 싶었어. 하지만 뱃속의 아이 때문에 살아야 했지.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쓰는 걸까? 아마도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일 거야. 편지를 쓰는
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50년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밤중 순찰을 도는 간병사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급하게 편지를 서랍에 숨겼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오전, 순덕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단장을 했습니다. 오래된 화장품으로 연지곤지를 찍고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같은 방을 쓰는 김순희 할머니가 신기해했습니다. 순덕아, 오늘 뭔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하지만 순덕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밤새 완성한 편지를 가슴팍에 품고 있었거든요. 오늘 50년 만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갈 작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후 요양원이 조용해진 틈을 타서 순덕 할머니는 몰래 밖으로 나왔어요. 다리가 불편했지만 마음만은 젊은 시절처럼 가벼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어디 가세요? 버스 기사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종로 3가까지 가야 해요. 혼자 가시기엔 너무 멀지 않나요? 괜찮아요. 가야 할 곳이 있거든요. 1시간 반의 버스 여행. 순덕 할머니에게는 마치 과거로 떠나는 시간여행 같았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50년 전 기억들이 스르르 되살아났어요. 종로 3가 도착. 순덕 할머니가 찾아간 곳은 작은 시계 수리점이었습니다. 김철수 시계점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50년 전 철수가 꿈꾸던 그 시계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게 앞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실례합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시계점 사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아, 김 사장님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더라고요. 순덕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혹시 아세요? 서울대병원이라고 하던데. 그런데 할머니는 사장님과 무슨 사이세요? 그냥 옛날에 아는 사이였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홀로 서 있는 순덕 할머니. 50년 만에 만나려던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 사람이 혹시 위독한 건 아닐까? 가슴 속에서 불안과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젊은 시절 헤어질 때 하지 못했던 말들, 50년간 쌓아온 오해들이 영영 풀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서울대병원까지 어떻게 가야 하나요? 택시기사에게 물었어요. 요양원에서 나올 때 챙겨온 용돈으로는 택시비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할머니, 거기까지는 10,000원이에요. 이거면 될까요? 손에 쥔 돈은 고작 7,000원. 택시기사는 순덕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특별히 그냥 태워드릴게요. 뭔가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네요. 서울대병원 도착했어요.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병원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김철수라는 분이 입원해 계신데 어느 병동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김철수 환자분이시죠? 8층 내과 병동에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올라가는 동안 순덕 할머니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50년 만의 만남. 과연 그가 자신을 알아볼까요? 그리고 자신이 전하려는 말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807호실.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손을 거두기를 몇 번. 그러다 문득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철수의 목소리.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깊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정말로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어릴 때부터 계속 궁금했던 건데 저희 어머니 얘기는 왜 한 번도 안 하세요? 사진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순덕 할머니는 문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에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철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야.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때 철수의 입에서 나온 말에 순덕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 어머니, 순덕이는 내가 버린 게 아니야. 내가 군대에 끌려간 사이에 너희 할아버지가 강제로 헤어지게 한 거야. 뭐라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어. 집안끼리 반대하면 끝이었지. 나는 군대에서 편지를 보냈지만 순덕이에게는 단 한 통도 전달되지 않았어. 순덕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복도벽에 기대어 서야 했어요. 그럼 그 사람도 나를 버린 게 아니었던 거야. 전역하고 나서 찾아갔을 때는 이미 순덕이가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어. 그리고 나는 평생 그녀를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50년간의 그리움과 후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결혼은 했지만 마음만은 늘 순덕이에게 있었어. 너희 어머니에게는 미안하지만 첫사랑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구나. 순덕 할머니는 복도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50년간 품고 살았던 원망과 배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던 거야. 가슴속 깊이 박힌 화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사실에 목이 메었어요. 억울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늦었지만 알게 된 진실에 대한 감사함이 복잡하게 얽혀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득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철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자꾸 꿈에 순덕이가 나타나 마치 곧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버지, 혹시 그분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50년이면 이미 늦었을 거야. 하지만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구나. 순덕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순덕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병실 안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철수가 순덕 할머니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순덕이야. 그래, 나야, 철수야.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어요. 옆에 서 있던 철수의 아들 김태주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누구세요? 하지만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순덕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만이네. 어떻게 나를 찾았지? 우연히 내 가게를 알게 됐어. 그런데 병원에 있다고 해서. 철수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알아온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앉아. 무리하지 마. 순덕 할머니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이분이 혹시... 그래,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너희 어머니야. 태준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어요. 평생 궁금해했던 친어머니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순덕 할머니도 놀랐어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우면서도 미안했거든요. 민호야. 아니, 태준이구나. 저를 아세요? 내가 태어날 때 지어준 이름이 태준이었어. 태평하고 준수하라는 뜻으로.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을 버렸다고만 생각했던 어머니가 이런 뜻깊은 이름까지 지어주었다니.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철수의 부인 김미경이었습니다. 여보, 누가 왔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미경은 순덕 할머니를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이 평생 잊지 못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이 순덕이군요. 네, 50년 만에 나타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질투와 분노가 섞인 감정이었죠. 미경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당신이 평생 그 여자 생각만 하면서 나를 사랑한 척했던 걸 모른다고 생각해요. 병실이 험악해졌어요. 순덕 할머니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미안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5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때 철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해. 순덕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어. 우리 모두 피해자야. 그 시절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지. 철수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그의 말이 맞았거든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이걸 전하러 왔어. 뭔가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적었어. 철수가 편지를 받아들었을 때 그의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읽는 철수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슬픔, 후회, 그리고 늦었지만 찾아온 용서. 순덕아, 이제 늦었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했다고. 그 순간 병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50년간 각자가 품고 살았던 상처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철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순덕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그리고 나도 평생 널 사랑했어. 미경도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품고 살았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태주는 두 어머니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그래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되어 안도했습니다. 며칠 후 순덕 할머니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5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였죠. 철수의 병실에서 옛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태준이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시라고 가져온 게 있어요. 뭔가? 호적 등본을 떼어봤는데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태준이 서류를 펼쳐 보였을 때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어머니 본명이 정순덕이 아니라 박순덕으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순덕 할머니도 당황했어요. 자신은 분명 정순덕인데 왜 박순덕으로 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 출생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는 서울 출신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태준이 더 조사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릴 때 입양되신 적이 있으세요? 입양? 아니야, 나는 친부모 밑에서 자랐어.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입양 기록이 있었어요. 게다가 친부모의 이름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철수가 뭔가를 떠올린 듯 말했어요. 잠깐, 혹시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순덕이가 맞나?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나야.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순덕이는 왼손 검지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 어릴 때 유리에 베인 자국이었는데 순덕 할머니가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봤어요. 흉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덕이는 노래를 정말 잘했어. 특히 아리랑을 부를 때면 나는 노래를 못해. 병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태준이 급하게 추가 조사를 해봤더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어머니, 50년 전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2명의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나는 정순덕, 다른 하나는 박순덕. 그런데 병원 실수로 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진짜 정순덕은 부산으로 입양되었고 어머니는 정순덕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50년간 서로를 그리워했던 두 사람이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니. 그럼 내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은?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정순덕 씨는 부산에서 살고 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순덕 할머니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럼 내가 누구야? 내 인생이 뭐야? 50년간 품고 살았던 사랑이
그리움이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철수가 순덕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상관없어. 뭐? 내가 정순덕이든 박순덕이든 상관없어. 지난 며칠 동안 너와 함께 하면서 느꼈어. 내가 평생 찾고 있었던 건 이름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하지만 50년 전 우리가 사랑했던 건 서로의 이름이 아니었잖아.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거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태준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에게는 어머니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심지어 미경까지도 말했어요. 저도 이상하게 당신이 미워지지 않네요. 오히려 우리 모두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혼자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50년간의 착각에 대한 허무함, 하지만 동시에 새롭게 찾은 가족에 대한 따뜻함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할머니,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 네, 아무래도 오늘 일이 충격이었나 봐요. 두 사람은 병원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늦가을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뭐야, 말해봐. 5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혼자서. 순덕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힘들었지. 내가 태어나고 나서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하루에 3번씩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왜 저를 입양 보내셨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너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서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어.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어머니, 오히려 미안해.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해줘서.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때 태준이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살까요? 뭐? 아버지 병원비도 많이 들고 어머니도 요양원보다는 가족과 함께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덕 할머니는 놀랐어요. 자신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려는 태준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내 어머니, 미경이가 싫어하지 않을까? 이미 어머니와 상의했어요. 어머니도 찬성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50년간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두 여자가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덕 할머니는 요양원 사람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퇴원 절차를 밟았어요. 간병사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일이네요. 가족을 찾으셔서 고마웠어, 미영아. 그동안 잘 돌봐줘서. 할머니, 가끔 연락드릴게요. 태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미경이 직접 나와서 순덕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고마워, 미경아. 폐가 될 텐데 무슨 말씀을. 저희도 어르신이 계시면 좋죠. 집 안에는 순덕 할머니를 위한 방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작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이 방이 어머니 방이에요. 너무 좋다. 순덕 할머니는 50년 만에 진짜 가족의 품에 안긴 기분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철수는 퇴원해서 집에 돌아온 상태였어요. 미경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보며 순덕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태준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어. 남은 시간만큼은 진짜 가족으로 살자. 미경도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이제 진짜 어머니가 두 분이네요.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일기를 썼어요. 50년 만에 가족을 찾았다. 아니,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고 해야 맞을지도 모르겠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서로를 이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 같다. 비록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따뜻한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6개월 후 순덕 할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요양원에서의 무료하고 외로운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태준의 아이들 수민이와 지원이를 깨워주고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할머니 자랑했어요. 수민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뭘 자랑했다고? 할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한다고. 그리고 옛날 이야기도 재미있다고. 아이들은 순덕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어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철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만은 밝았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휠체어를 밀어주며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어요. 순덕아, 고마워. 뭘? 내가 나타나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졌어. 미경이도 웃음이 많아지고 태준이도 더 다정해졌고 나도 고마워. 외롭지 않게 해줘서.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두 사람. 5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미경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좋지. 철수와 순덕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사진을 찍었어요. 50년 만에 찍는 첫 번째 사진이었죠. 이거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놓으면 좋겠어요. 태준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철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여보, 아버지, 모두가 놀라 달려왔지만 철수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심근경색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온 가족이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순덕 할머니는 자신 때문에 철수에게 무리가 갔나 하고 자책했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나타나서 너무 무리를 시켰나 봐.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머니 만나서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태준이 위로했지만 순덕 할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다행히 철수는 의식을 되찾았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간 순덕 할머니를 보고 철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순덕아, 말하지 마. 힘들잖아. 아니야.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철수가 간신히 말했어요. 5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지? 그런 말 하지 마. 미안해. 더 일찍 찾았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순덕아, 다음 생에도 널 찾을게. 바보야. 다음 생까지 갈 것 없이 지금 여기서 행복하자. 철수가 순덕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50년간의 모든 오해와 아픔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늦게 만났다는 아쉬움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만이 중요했어요. 철수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후회가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고 순덕 할머니의 미소는 원망이 아닌 용서의 미소였습니다. 한 달 후 철수는 건강을 되찾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철수의 퇴원을 축하했습니다. 건배, 모두가 웃으며 축배를 들었어요. 그날 저녁 순덕 할머니는 또 다른 편지를 썼어요. 이번에는 요양원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순이야, 미영아,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 50년 만에 가족을 찾았어. 아니,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고 해야겠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야. 너희들도 포기하지 마.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사랑은 나이도 시간도 혈연도 뛰어넘는다는 걸 내가 증명했잖아. 건강하게 지내고 기회가 되면 우리 집에 놀러와. 진짜 가족처럼 맞이해줄게. 사랑하는 순덕이가. 크리스마스 전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트리에 불이 켜지고 따뜻한 차향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수민이와 지원이가 순덕 할머니에게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할머니, 이거 저희가 만든 거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손으로 만든 액자가 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는 공원에서 찍었던 사진과 함께 아이들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수민 지원 올림. 순덕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애들아. 철수가 순덕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순덕아, 우리 정말 행복하네. 그래,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것 같아. 미경도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태준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50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히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치 50년 만에 다시 만난 이들의 인연처럼요. 순덕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이 모든 인연에 고마워. 그 밤 순덕 할머니는 82년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순덕 할머니가 82살에 깨달은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1년 후 순덕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날 강연을 들었던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도 혈연도 없다는 것을 순덕 할머니가 몸소 보여주었거든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